스마트폰 이야기. 어떤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카카오톡이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여러 번 방송을 하시나요? 두세 번이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물론 문자만 보내고 받는 것이라면 그분 말씀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기능을 가진 것을 그렇게 단순하게 사용하는 것은 카카오톡을 만든 분들에게도 정말 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카카오톡 하나만 잘 사용해도 우리 삶이 얼마나 편리하게 될 줄 잘 알기 때문에 먼저 카카오톡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고, 이 강의에서 다룬 것만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신다면 카카오톡에 대해서는 80점 이상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벌써 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미있는 IT 대표 윤승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는 서미령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데 벌써 4회를 맞았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3회를 방송한 내용들 모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마이크를 이용하여 말로 글씨를 쓰는 것이니까 아직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난주 입력창 옆에 있는 플러스 기호를 눌러서 여러 가지 것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웠어요. 기존으로 내 스마트폰에 있던 사진, 동영상 이런 거 보내는 걸 비롯해서 네. 지금 카메라로 바로 찍어서 보내는 거, 또 연락처 보내는 방법, 또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는 것 등 아주 다양한 공부를 했었어요. 예. 네, 그랬죠. 근데 혹시 이 중 모르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에게 전달된 메시지의 우측 상단에 집 모양이 있습니다. 예. 그 집 모양을 누르면 재미있는 IT 홈페이지가 나오죠. 예. 그것을 이용해서 다시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예, 거기에는요, 네. 카카오톡 시리즈 이외에도요, 스마트폰에 관한 그 강의가 44개나 들어있어요. 이 방송을 들으시려면요, 그 홈페이지에 보면은 웹페이지라는 그 메뉴가 있습니다. 네. 그거 누르시면요, 강의가 쭉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선택해서 그걸 터치하시기만 하면 방송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만 듣지 마시고요. 공유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의 친구에게 많이 공유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대표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할까요? 예, 지난 시간에 전화벨이 울릴 때 뒤집으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이거 가르쳐 드렸더니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간단한 것을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는지 어떤 분들 불평도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스마트폰은 아무도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워낙 이 일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아주 조금 빠른 습득력을 가지고 있어서 좀 빠르게 배울 수 있을 뿐이다, 이 정도예요. 그 겸손하시네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대표님의 경우는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기능을 가르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셔야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새로운 기능 또 새로운 앱들이 계속 나오니까 말이죠. 예, 맞습니다. 스마트폰용으로 개발된 그 앱이 수백만 개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 사용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인터넷에 보면 평가가 좋은 앱들 중에서 골라서 사용해보고 여러분한테 소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네. 카카오톡만 해도요, 새로운 기능들이 계속 추가되고 또 그 메뉴도 또 설정 방법이 계속 바뀌어서요, 늘 긴장하고 있어야만 해요. 예. 그렇군요. 그럼 오늘은 단체방을 만드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시죠. 예. 이거 아주 쉽다고 생각하고 나는 할 줄 안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사실 단체방의 이름을 만드는 것부터 배워야 할 것이 많더라고요. 예. 혹시 이미 아시는 분들도 꼭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단체방을 만드는 첫 번째 걸음은요, 단체방에 속할 어떤 사람, 아무나 한 사람과 1대1 채팅을 하면서 시작을 하면 돼요. 네. 만일 5명이 모인 단체방 만들려고 하면요, 그중 한 사람과 1대1 채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채팅방이 열리면 채팅방 우측 꼭대기에 있는 빨래판을 누르세요.
늘 빨래판 하시잖아요. 근데 예. 그 빨래판이라고 하면 세 개의 줄이 가로로 그어진 그 기호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빨래판을 누르시면요. 중간에 대화 상대 초대 이런 게 있습니다. 예. 그것을 누르시고 나머지 친구들, 그 아까 처음 1대1 채팅하고 있는 그 위에 친구들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제일 위에 그룹 채팅이라는 글자와 함께 친구의 숫자가 나타나요. 네. 만일 나를 포함해서 5명이면 5라고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그 아래 초대된 친구들의 이름이 쭉 나타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단체방이 완성된 건가요? 물론 아닙니다. 단체방을 만들고 무슨 글자든 한자라도 보내야 단체방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 지금 여기서 빠져나오면 지금까지 한 작업은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아주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반드시 무슨 글자 한자라도 써서 보내야 단체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글자를 써서 보내면요. 단체방은 분명히 만들어져요. 그런데 단체방의 이름이 친구들 이름이 쭉 홍길동, 김갑순 뭐 이렇게 돼서 나중에는 전혀 구분되기 어려운 방이 되고 말아요. 네. 또 미국에서 사는 우리들은요. 영어로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서 영어가 길어집니다. 뭐 캐터린 리 하면은 그게 굉장히 차지하는 스페이스가 많아지죠. 따라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단체방을 만들 때는 반드시 단체방에 이름을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정말 그렇더라고요. 네.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서로 겹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이름을 지어놓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 방이 어떤 방인지 예. 정말 알 수가 없어서 엉뚱한 곳에 카톡을 보내서 또 정말 황당한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단체방은 반드시 이름 정해놓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만든 사람이 무슨 글자 하나라도 보내기 전에 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보내고 난 다음엔 그 이름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도요. 스마트폰을 보면요. 단체방에 이름이 없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네. 단체방 이름을 짓는 방법은 친구들을 초대하고 그 친구들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는 상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연습을 하고 계셨으면 그 상태예요. 네. 그 화면 바로 아래에 그룹 채팅방 정보 설정하기. 그룹 채팅방 정보 설정하기가 있어요. 그걸 누르세요. 네. 그걸 지금 누르니까요. 채팅방 이름이라고 나오고 예. 지금 초대된 친구들 이름이 보이는데요. 그렇죠? 지금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 친구들 이름이 쭉 나열된 게 채팅방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네. 50명이라 그러면 뭐 엄청나게 길은 이름이 되겠죠. 그러네요. 예, 이 상태에서 친구 이름 옆에 X자가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거 누르면요 친구 이름들이 싹 지워져요. 예. 그 방의 이름이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채팅방 이름을 이제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채팅방 이름 지으시면 돼요. 네. 이름 지을 때 나만 기억할 수 있게 하지 마시고요. 그 방에 초대된 모든 사람들이 확실하게 기억될 수 있는 이름을 지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전 단계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룹방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네. 아무런 내용도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안녕이라고 글씨를 써서 보내면 예. 내가 이름 지은 단체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방에 새로운 사람을 더 초청할 수도 있죠. 물론입니다. 예. 방법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 방을 열고 우측 상단에 빨래판 누르고 친구 초대하시면 돼요. 빠져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확인 누르면요. 그 방에 새로운 사람이 초대되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초대된 친구는 자기가 그 단체방에 초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단체방에서 초대를 했으니까 당연히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만 이번엔 틀렸어요. 틀렸어요? 네. 아직은 그 친구한테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으니까 네. 그 친구에게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아, 그렇군요. 다른 기존의 멤버들한테는 아무개가 초대되었다 이런 메시지가 보여요. 그렇지만 그 친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내용을 단체방에 올릴 때 그때야 비로소 그 친구는 내용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의 대화 내용은 볼 수 없고
지금까지 우리끼리 나눴던 건 전혀 볼 수 없는 거예요. 지금부터 주고받는 것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볼 수 없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네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예. 만일 새로운 회원이 가입한 것이라면 전에 나누었던 중요한 내용은 다시 올려야 되겠군요, 그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단체방에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올리던가 아니면 뭐 단체방에 또 그게 많아지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예. 누군가가 1대1 채팅방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돼요. 이제 정리되셨죠? 네.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단체방은 만든 사람이 이름을 지어서 보내면 모두가 그 이름의 단체방을 갖게 된다. 맞죠? 네, 맞습니다. 예? 물론이죠. 단체방을 만든 사람이 만일 이름을 짓지 않은 상태로 방을 만들었다면 그 방은 친구 이름들이 쭉 나열된 방으로 나타날 것이죠. 예. 따라서 만드는 사람이 반드시 이름을 지어야만 합니다. 예,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만일 이름을 지어서 보내지 않았다. 네. 그런 거 많죠? 지금 여러분들 갖고 계신 거에도 많을 거예요. 예. 그 이름을 내가 수정할 수는 있어요. 일단 수정하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그 방법은 채팅에서 그 방을 선택해서 꾹 누르고 있으면 채팅방 이름 설정이 나옵니다. 예. 여기서 이름 변경할 수 있는데 이것은 나한테만 변경된 거예요. 다른 사람의 단체방은 변경된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따라서 단체방은요. 만든 사람이 이름까지 지어서 보내야 한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 예. 이거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예. 만일 친구가 단체방을 만들었는데 이름을 짓지 않고 만들었다. 예. 내가 구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변경된 이름은 내 카톡에서만 변경된 것이지 다른 친구들은 그대로 이름만 나열된 방으로 나타난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정확합니다. 예. 그런데 내가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나만이라도 방의 이름을 바꾸려면 카톡의 두 번째 메뉴인 채팅에서 그 방을 찾아서 꾹 누르고 있으면 채팅방 이름 설정 이렇게 나온다. 예. 거기서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요. 그 단체방이 열린 상태, 즉 빨래판이 나온 상태가 아니라 바로 그 전 단계, 즉 채팅 리스트에 그 방이 나온 상태에서 그 방을 꾹 누르라는 말씀이에요. 네. 혹시 여러분 이 방송 들으시면서 나는 잘 안 된다 그러시면요. 이 방송의 바로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결을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죠? 예, 맞습니다. 예. 왜 이름을 짓는 게 중요한지 말씀을 드릴게요. 예. 많은 분들이 카톡을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원하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글을 실수로 보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예, 있죠. 그런데 때로는 이 실수가 서로의 관계에 정말 치명적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개인한테 보내야 할 내용을 단체한테 보내서 정말 큰 낭패를 겪은 분들의 이야기도 제가 알고 있고요. 네. A라는 사람에게 보낼 내용을 하필이면 사이가 좋지 않은 B한테 보내서 아주 대판 싸웠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아니,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예. 그런 실수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개인에게 보낼 내용을 단체방으로 보낸 것인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그저 채팅방에 그 사람의 이름이 보이니까 개인인 줄 알고 보내게 된 것이죠. 예, 그렇죠.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어로 이름 되어진 분들은 뭐 크리스틴 리 하면 그게 길으니까 그 뒤에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1대1 채팅인지 알고 거기를 그냥 눌러서 실수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 카톡할 때 그런 실수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정말요? 그런 방법이 정말 있나요? 특히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잘 들으셔야 되겠어요. 그런 방법이 있답니다. 예. 좋은 습관을 기르시는 것이 그 답이에요. 그 습관은 네. 개인하고 카톡을 할 때는요. 네. 반드시 카카오톡의 첫 번째 메뉴인 친구에서 그
카톡할 친구를 찾으라는 거예요. 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요. 채팅에서 그 친구 이름 보이면 그냥 꾹 눌러서 바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까 얘기한 그런 실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단체방으로 보낸다는 거. 네. 저는 친구에서 찾는 것은 아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예. 그러니까 카톡을 하는 상대를 찾을 때 예, 예. 채팅 메뉴에서 찾지 말고 친구 메뉴에서 찾아라. 예. 그거 아주 좋은 방법인데요. 그렇죠. 근데 때로는 채팅에서 바로 보일 때도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예. 친구 메뉴에서 찾는다. 정말 이렇게 습관을 들여놓으면요. 그런 실수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친구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제 경우도 거의 1000명 정도 돼요. 이런 분들은 이제 친구는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자기가 즐겨 찾기로 해놓은 사람들 아니면 저 밑에까지 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맨 아래 친구 찾으려면요. 정말 이렇게 위로 올리면 뭐 1000명 중에서 제일 끝에 있는 사람 찾으려면 하루 종일 걸리겠어요. 이것도 찾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빨리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친구 제일 위에 보면 검색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 이 검색을 통해서 검색하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거기다 검색하라 그러니까 친구의 풀네임을 쓰는 걸 보게 돼요. 아.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 하면 홍길동 이렇게 입력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카톡에서는요. 홍길동이라고 입력하지 않고 자음만 입력해도 그 사람을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정말요? 히읗, 기역, 디귿. 아. 홍길동의 첫 번째 자음이요. 네. 이걸 초성이라고 하는데 이 초성만 입력해도 홍길동을 아주 쉽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요? 예, 예. 검색을 할 때 홍길동이라고 다치지 않고 자음만 입력한다. 예. 와, 이거 참 요긴한 방법인데 예. 물론 이것도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다른 앱에서도 가능하겠죠. 예. 예를 들면 전화번호를 찾을 때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물론입니다. 예. 이 기능 역시 카카오톡 고유 기능이 아니라 스마트폰이 갖고 있는 특별한 기능이에요. 따라서 전화번호부에서 누구를 찾아올 때도요. 아까 똑같이 이렇게 히읗, 기역, 디귿 이렇게 하면 홍길동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렇게 알면 너무나 간단한 문제를 모르는 경우에는 참 불편하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좋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사실은 불편함조차도 사실은 못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채팅을 할 때는요. 그 친구를 반드시 친구 메뉴에서 찾아온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엉뚱한 방에 카톡 보내서 낭패 겪는 일을 정말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물론 전송을 누르기 전에 그 상대방이 맞는지 확인하는 버릇 기르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네. 카톡은요. 전송 누르고 난 다음에는요.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카카오톡이 보편화되면서 우리의 삶이 많이 바꿔놓은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 이전처럼 전화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카카오톡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졌는데 예. 대표님은 이 카카오톡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갑자기 뭐 심오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가요? 뭐 조금 생각해야만 할 것 같기도 하지만 네. 제 생각에 가장 큰 장점은요.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우와, 철학적인데요. 예전에는 전화로밖에 뭐 의사 전달할 수가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화가 나면 뭐 화를 막 그대로 쏟아내는 거죠.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문자를 이용해서 막 심한 말을 이렇게 글씨를 쓰다가도 전송 누를까 하다가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막 이상한 글 썼다가 뭐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면서 썼던 메시지 이렇게 쭉 다시 지우신 거예요. 네. 아마 많이 있으실 거예요. 맞아요.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이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좀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분명히 다툼이 있었을 문제를 오히려 카톡으로 잘 정리해서 어려운 단계까지 가지 않고 쉽게 해결한 경우도 여러 번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그것이 또 카카오톡의 장점일 수 있겠군요. 예, 물론 그 외에도요. 우리가 네.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 있잖아요. 사진 보내고 무슨 지도 보내고 뭐 이런 여러 기능들이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가장 기본은 정확하게
그 상대를 찾아서 보내는 것. 그게 가장 기본이라는 사실 잊어서는 안 돼요. 네. 잘못 보내진 메시지 하나로 평지풍파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요. 그것은 1대1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요. 어떤 경우에는 그룹 대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만 합니다. 예. 예, 정말 그 말씀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또 단체방을 사용하면서 저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정말 많은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단체방의 특징은요. 그 방을 만든 사람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누구에게나 동일한 권한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요. 그 방을 만든 사람들의 통제를 잘 따라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면요. 단체방 기능이 축소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방은요. 일방적으로 안내를 하기 위한 방도 있어요. 그리고 그 방에는 답을 달지 마십시오 하는 안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답 달면요. 그 방 하루 종일 시끄러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건 사실 그래요, 정말. 예. 그래서 자기 일에 방해가 되니까 그 방에서 나가서는 되지 않을 사람들이 그 방을 나가게 돼서 예. 정말 그 단체방의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도 아주 여러 번 봤어요. 그렇죠. 예. 통제를 다 잘 따라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예. 그 방에서 특별히 카톡이라는 소리가 나지 않게 하는 그런 기능도 있죠.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특별히 단체방에 많은 그런 문자들이 오고 갈 경우에는 네. 그 방으로 인해서 내일의 방해가 될 수도 분명히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요. 네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방법은요. 그 방에서만 카톡 뭐 이런 소리가 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에요. 자, 단체방 열으세요. 네. 그리고 빨래판 누르시면요. 제일 아랫부분에 파란색 종 그림이 보일 거예요. 파란색 벨이요. 그 그림을 한번 터치하시면요. 파란색이 하얗게 바뀌어요. 그리고 그 방에서는 카톡 이런 소리가 나지 않아요. 아, 그런데 단지 소리가 나지 않을 뿐이지 메시지가 오지 않는다는 건 아니죠. 물론입니다. 예. 메시지는 계속 주고받을 수 있지만 그 방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이것도 잘 사용하시면 아주 편리한 기능 중 하나가 분명해요. 예. 아마 이런 기능들은요. 카카오톡 만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생각한 게 아니라 카카오톡 발표하고 난 다음에 고객들이 이런 기능을 요구해서 만들어진 것일 거예요. 예. 이렇게 앱은 사용자들의 요구를 잘 받아들여야만 돼요. 우리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불편함 느끼시거나 혹은 꼭 원하는 것이 있으시면요. 재미있는 IT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저한테 1대1 채팅을 해주시기 바라요. 네. 여러분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른 단체방의 주의점 또 뭐 그런 거 있을까요? 예, 이거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단체방을 만들고 난 후에 물론 만들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만일 그 방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초대한 경우에 그 사람이 만든 사람이 그 사람을 나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단체방에서 그 사람을 빼는 방법은요. 본인 스스로가 나가기를 이용해서 그 방에서 탈퇴를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 사람들 불러놓고 나가주세요 하고 얘기하는 건 정말 어렵죠. 그렇죠. 따라서 그 방의 멤버를 잘 확인해서 불러야만 돼요. 예, 맞습니다. 그 방에 불려진 사람들은 아무나 다른 사람들을 초대해서는 정말 안 됩니다. 만일 누구 초대하려면요. 그 방을 만든 사람하고 먼저 협의를 하시고 이런 사람 초대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허락을 받고 그 사람을 초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요, 대표님. 우리가 그 단체방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제외시키고 새로운 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그 방법 좀 설명해 주세요. 예, 물론 처음부터 다시 만들 수 있어요. 예. 하지만 새로운 방을 만들면요. 지금까지 나누었던 모든 데이터가 다 사라진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만 돼요. 아, 그래요. 그런데 만일 단체방이 50명쯤 되는 방이었어요. 그럼 그 한 사람 때문에 50명 다시 초대하는 일, 이거 되게 시간 걸리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 또 빼놓을 수 있는 얘기고요. 예.
여기서 아주 편리한 방법 말씀드릴게요. 이 방법도 99%의 사람들은 모르는 방법이니까 오늘 이 방법 잘 들으시면요. 여러분들은 상위 1%가 되시는 거예요. 예. 네. 저도 정말 이 방법 아는 분들은 아직 한 분도 못 봤어요. 그런데 너무 편한 방법이니까 그리고 예. 또 아주 쉬운 방법이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시작합니다. 예. 지금 해당 단체방을 열어요. 이제 이 방에서 누구를 삭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측 상단에 빨래판을 누릅니다. 대부분 뭐 하려고 하면 이 빨래판 누르셔야 돼요. 그렇죠. 예, 빨래판을 누르니까 이 방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쭉 나타나요. 제일 아랫부분까지 내려가세요. 네. 제일 아랫부분까지 쭉 올려서 내려가면은 네. 이 멤버들과 새로운 채팅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영어로 돼 있는 분들은 아마 뉴 채팅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걸 누릅니다. 네. 그러면요 새로운 방이 하나가 생기는데 이번에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 멤버들의 아까 그 멤버들의 얼굴들이 쭉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네. 그중 이 사람 빼야 되겠다 하는 사람을 얼굴을 살짝 누르세요. 뭐 한 명 누르면 한 명 제외될 거고요. 네. 2명 누르면 2명이 제외되겠죠? 예. 자, 그러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새로운 그룹방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 그룹방을 엽니다. 예. 그리고 빨래판을 누릅니다. 예. 제일 아랫부분에 이 멤버들과 새로운 채팅이라는 것을 누릅니다. 예. 그러면 친구들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쭉 나타나게 되어 있죠. 예. 그 중에서 제외시킬 멤버를 누르면 그 사람들은 그 방에서 제외가 되고 예. 또 아랫부분에 새로 추가할 사람들이 있다면 새로 추가할 버튼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그 사람들은 새로 추가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새로운 방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맞나요? 물론 예. 맞습니다. 물론 아직 완성된 거 아니에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카톡방이 오픈되려면 무슨 글자라도 하나 보내야 된다고 했죠? 예. 이렇게 방을 만드셨다면 이제 이번에도 또 다시 이름을 또 새로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로운 방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무슨 글자라도 보내면 새로운 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대표님, 예. 이런 방법은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깜짝 파티를 해주려고 할 때 그렇죠. 아주 자주 사용하던 그런 방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 멤버들 중에 한 명이 생일일 경우에 예. 우리 단체방에서 그 이야기를 나눈다면 그 해당되는 본인들도 알게 되니까 예, 그 예. 사람을 뺀 임시 카톡방을 만들어서 그렇죠. 그분을 위한 깜짝 파티를 논의하고요. 예, 예. 그 일들이 다 끝나면 모두 그 임시방에서 나가기를 해서 예, 예. 헷갈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정말 아주 편리한 방법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스마트폰 잘 사용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들의 용도에 맞게 잘 응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특별히 이 기능 이용해서요, 생일 파티에서 정말 즐겁게 사용했다 하는 사람들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도 이 방법 꼭 사용해 보세요. 네. 이 기능은 또 다른 방법에서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50명의 그 골프 모임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뭐 지역으로 구분해서 30명, 20명 이렇게 새로운 방을 또 만들 경우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럴 때 새로 30명 불러서 새 방을 만들려는 것보다는요. 아까 그 기존 50명에서 네. 20명 빼고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편해요. 네. 이렇게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서요. 기능 하나만 가르쳐 드려도 그것을 참 다양하게 응용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이 또 우리가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예, 단체방은 갖고 있는 많은 장점만큼 정말로 많은 위험 요소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단체방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예. 특히 단체방에 글을 올리실 경우에는요, 내 글로 인해서 그 멤버 중에 누군가가 상처받을 만한 내용은 없는지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올리셔야 돼요. 네. 또 글을 올리는 시간도 상당히 주의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자신은 뭐 새벽잠이 없어서 새벽부터 뭐 막 올리시는데 네. 그때 다른 분들 뭐 깊은 잠 자고 있을 때 카톡 하면요, 이거 깨서 뭐 잠이 안 온다 이런 분들도 많아요. 네, 그렇죠. 근데 대표님, 이왕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모든 네. 카톡이 일정한 시간에는 울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있죠. 예. 그 방법 좀 알려주세요. 예, 우리
진행자님이 없으면 네. 많은 부분들을 가르쳐주지 못할 것 같은데 예. 이렇게 필요한 거 꼭꼭 집어서 말씀하시니까 저한테도 좋고 우리 청취자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바로 말씀하신 그 기능을 방해 금지 시간대 설정이라고 해요. 네. 방해 금지 시간대 설정. 네. 이것은 카카오톡 맨 위에 있는 톱니바퀴 누르잖아요. 그러면 전체 설정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네. 그 전체 설정 누르시고 다시 알림을 선택하세요. 알림. 네. 그리고 화면 아랫부분에 이렇게 내려가시면요. 방해 금지 시간대 설정 이런 게 나와요. 아마 지금 그 스위치는 꺼져 있을 거예요. 그 스위치를 켜시고 방해받지 않을 시간을 설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시간에는 카톡 이런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 카톡 맨 꼭대기에 있는 톱니바퀴가 있죠. 예. 그 톱니바퀴를 누르시고 전체 설정을 누릅니다. 예. 다시 알림을 선택한 후에 방해금지 시간대 설정을 누르고요. 예. 스위치를 켜시고 원하는 시간, 즉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이렇게 설정해 놓으시면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카톡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예. 예. 그 시간대는 자신의 그 생활 습성에 맞춰서 해 놓으시면 돼요. 네. 카톡에는 정말로 많은 숨은 기능들이 숨어 있는데요. 네. 이 기능들은 처음 개발자들이 이 모든 거 예상해서 만들 수는 없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네네. 이 카톡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이 발생했을 것이고 또 그것을 또 잘 반영해서 이렇게 좋은 앱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바로 그거예요. 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왜 그렇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맞습니다. 예. 저는요, 누구도 저한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따라서 이거 하나하나 배우는데요, 여러분들보다는 정말 많은 시간들이 걸렸어요. 그러셨군요. 하지만 제가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해서 여러분도 그 많은 시간들을 소요해야 할까요? 누군가 한 사람 희생해서 얻어진 거를요, 다른 사람들이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만약 그렇지 않다면, 모두가 희생해야 한다면, 네. 그것은 사회적인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사람이 어렵게 배운 거 아주 쉽게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모두가 누릴 수 있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감동적인데요. 어쩌면 대표님,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럴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우리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박수 쳐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솔직히 박수를 받지 못한다고 해도요. 우리가 기뻐서 하는 일이니까 정말 만족하고 계시지 않나요? 저는 그것을 충분하다고 봅니다. 예. 예. 오늘 단체방이라는 어쩌면 너무나 단순한 그 기능 다시 한번 둘러보았어요. 어떠세요? 정말 단순한가요? 네. 오늘 배운 기능들 잘 사용하셔서 정말 멋진 소통의 장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떤 단체를 이끌고 가시는 분들에게는 카카오톡 단체방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네.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플랫폼이요, 카카오 플러스 친구라고 제가 아주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탁월한 방법입니다. 네, 그렇죠. 저도 대표님이 말씀하실 때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재미있는 IT를 카카오 플러스 친구로 사용하면서 정말 좋은 것이다라고 공감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카카오 플러스를 알려드리고 싶어 하시는 그 대표님의 마음도 전 너무 느껴지고요. 예, 조만간 이 카카오 플러스 친구에 대해서 강좌를 하려고 해요. 예. 여러분에게는 메시지로 그 내용 전달해 드릴 거예요. 카카오 친구 배우셔야 할, 또 적용해야 하실 분들은 모두 다라고 저는 보여요. 네. 한인들을 상대로 하시는 모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요. 모든 형태의 모임, 그 모임 이끌고 가시는 회장, 총무님들, 또 무엇보다도 교회 관계자들 모두한테 필요한 거예요. 광고가 나면 선착순으로 인원을 제한할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약속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배우신 거 어떠셨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듣는 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절대로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적용해 보시고요.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더 나아가서 남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 그때서야 비로소 내 것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또 이 방송은 많은 분들한테 나누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방송을 우리 한인 교포들이라면 모두가 빠지지 않고 들을 수 있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멋지고 보람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리페어 서번트에서 제작했습니다.